네, 오늘의 핵심 시사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친정의 배신입니다. 이 로비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감원장에게 친정도 등을 돌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참여연대가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다라면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박사님, 정의당도 등을 돌렸고 참여연대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예, 지금 참여연대 하면 이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 사실상 섀도우 캐비넷 그 이상의 그런 권력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 민정수석 이런 대부분 그 요직에 있는 분들이 참여연대 핵심 인사들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참여연대에서 바로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향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실망스럽다, 네. 이런 이 평을 사무총장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어요. 사실 그동안 김기식 원장에 대한 의혹이 정폭이 되고 있었는데 7일 동안 참여연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제야나 다른 곳에서 평소 같으면 벌써 성명을 발표하고 신랄한 어떤 이 비판을 했을 참여연대가 자기 식구 감사기 아니냐, 이래서 참여연대까지 도매금으로 함께 비난을 받는 듯한 그런 어떤 이 증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선을 긋는 이 김기식 감독 원장의 행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적시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퇴를 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법이냐 아니냐를 법적 절차를 더 따져야 되는 데서 말을 좀 아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도 지금 세간의 평들은 지금 엇갈리는데, 아무튼 이 김기식 이 원장에 대해서 친정마저 등을 돌리면서 입장은 더 난처해진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데스노트로 유명한 이 정의당, 이 데스노트라는 게 정의당에 찍히면 그냥 구제 없이 간다, 이런 건데, 이 정의당에서도 어저께 난상 토론 끝에 이 김기식 원장은 아니다라는 이런 판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될 것은 청와대의 행동입니다. 어째 청와대는 김의견 대변인 등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했다. 물론 의도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 지금 이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야당은 깨끗하냐, 야당인 한국당이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민들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야당이 얼마나 그동안 한국당이 얼마나 비리를 많이 저질렀는지.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새 정부, 촛불 정부의 깨끗한 정신 속에서 이 적폐청산과 어떤 정의 사회 구현, 이런 측면에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김기식의 어떤 자를 야당과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옳지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이 금요일인데 그동안 많은 이 새 정부의 후보들이, 비판받는 후보들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랐던 후보들이 금요일 오후에 대부분 사퇴를 냈습니다. 오늘 피해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결정이 주목됩니다. 네, 논란이 있었던 정부 인사들 중 6명 중 4명이 금요일 날 사퇴를 했기 때문에 김 원장이 오늘 피해 금요일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다음 뉴스를 확인하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용감한 자매입니다. 이 땅콩 회항 조현아 부사장에 이어서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박사님,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분은 무식한 분들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컵을 집어 던졌다는 표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물컵을 상대방을 향해 던진 게 아니라 땅바닥에 버렸는데 그 물이 튀어서 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용감한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약 10여 년 전에 용감한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뮤지컬이 나와서 대대적인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파문하고 나갔던 그 형제들이 아버지 상속금을 노리고 돌아오는 그 장면을 그린 건데요. 이제는 용감한 형제가 아니라 용감한 자매 시대, 자매는 용감했다 시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 조현아 씨의 이 땅콩 회항 갑질이 아직도 잉크가 마르지 않은 듯합니다.
현재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슬그머니 이 호텔 네트워크스 사장으로 복귀시켜서 네. 세간의 눈총이 좀 따가웠는데 이번에는 아예 내놓고 그 동생인 조현민 대표가 광고회사 팀장에게 이제 물을 튀기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조현민 이 대표는 언니인 조현아 대표 전무가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켰을 때 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도 이미 세간에 유명세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 한진을 공격하는 언니 조현아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을 거의 평생 잊지 않고 영원히 보복해주겠다라는 그런 유명한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죠. 조현민 지금 대표는 한진 관광 대표를 맡고 있고 또 대한항공 전무를 맡고 있고 호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사이트에서는 대한항공이 이른바 이 국영항공사다. 우리나라의 국적기다 하는 이런 점을 들어서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갑질항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도 어차피 코리안 에어라인은 됩니다. K로 시작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갑질항공으로 바꾸자. 그다음에 또 이 대한항공의 그 이 조현민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이런 청원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벌 총수들의 이러한 행동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좀 이번 기회에는 정말 크게 이런 사태가 없어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또 한 번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비둘기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하고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박사님, 비둘기파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예, 비둘기파적이다 하면 금융통화정책에 있어서 중앙은행에 있어서 금리를 가급적이면 안 올리려고 하고 고용을 확대시키려 하는 이런 경향의 경제학자들을 흔히 비둘기파라고 그러는데 어저께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연임이 되고 나서 처음 들어온 금통위인데 여기서 금리를 동결했어요. 현재 기준금리를 1.50%에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던 것은 사실 예정됐던 것으로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내놓은 부속 자료, 정책 성명서의 부속 자료에 나름대로 특기할 만한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물가 이 전망치 목표를 1.7%에서 올해입니다. 1.6%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스스로 전망했던 것을 낮췄단 말이죠. 0.1%포인트가 뭐 크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처럼 저물가 시대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한국은행 스스로 이 물가를 목표를 낮췄다는 거에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지금 이 금리는 물가에 연동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가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 스스로 물가가 안 오를 것 같아. 오히려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보다도 물가가 덜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상당히 지체될 것 같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30일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연이어 금리를 올린다 해서 우리나라 전체 금융계가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불과 4달 만에 매파에서 비둘기로 급선회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안 돌아가고 있다. 좀 변수가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지금 고용 사정이 특히 안 좋습니다. 한국은행 말 맞다나 올해 목표로 했던 32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26만 명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다음에 건설 경기가 안 좋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자 서비스 산업이 급격하게 가격 인상으로 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몇 가지 돌출 변수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해외 변수도 있고요. 아무튼 비둘기든 그 매든 이 흑묘 백묘론에서 얘기하든지 고양이를 잡는 것이 쥐를 많이 잡는 고양이. 효자라고 한다면. 비둘기든 매파든 나라 경제 안정시키고 점진적인 발전을 이어가는 것이 훌륭한 새가 아닌가 합니다. 네, 자, 네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유비무환입니다. 이 성주의 사드 기지의 시설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이 결국 시위대에 막혀서 무산이 됐습니다. 자, 박사님, 여기에 유비무환 사자성어를 쓰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남북 관계가 금물결 해빙 무드를 타고 있고 미국과 또 북한의 정상회담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 확산, 핵 무장을 해제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주에서도 사드 이렇게 더 이상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있냐 해서 데모들, 시위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도 유비무환의 정신을 살리자 잘 될 때에 어려운 사안을 미리 살려야 된다. 지금 현재는 남북 관계가 좋고 핵 비핵화로서 잘 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사드 같은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설도 있거든요. 물론 사드로 인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사드는 지금 6기가 배치돼 있고 그 안에 주한 미군들이 밥을 못 먹어서 지금 비상식량을 가지고 지금 건건히 이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다고 그래요. 아무튼 정부가 이 사드에 지금 반대를 하는 그 150명의 시위대 그걸 잘 좀 설득해서 그런 협상과 국익을 조화시키는 그런 조화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오늘 4월 13일이죠. 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립니다. 근데 박사님, 이 13일이 내년부터는 11일로 옮겨간다고요? 왜 이런 거죠? 예, 이제 오늘이 임시정부 수립일로 그동안 알려져 와서 오늘까지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나온 역사적 사료가 4월 11일이라는 그런 설이 더 많다. 이래서 이틀을 당긴다는데 뭐 이틀로 당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가 우리 건국의 99주년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이제 임시정부 수립 100년, 우리나라 건국의 뿌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부터 시작됐다라는 거거든요. 3.1 운동이 터지면서 그 독립을 잊지 못한 우리 선조들이 그 분노를 샹하이로 옮겨서 지금 시작하게 된 건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뿌리라면 우리나라는 100년 된 상당히 이 뿌리가 든든한 나라가 되고 또 그 민족 정신 스스로 나라를 찾은 국가다. 이 밖에도 일제 36년의 감정기에 대한 어떤 재해석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아무튼 우리 정신을 되찾기 위한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99주년 행사입니다. 오늘 99주년 행사가 내년에 건국 100주년으로 가는 중대한 교두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 박사가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친정의 배신, 용감한 자매, 돌아온 비둘기, 유비무환, 그리고 대한민국의 뿌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